제9호 태풍 종다리가 충북에는 비구름과 함께 더위만 몰고 있습니다.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쾌감만 더 높아졌습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로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대와 함께 주변 상권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공사들의 부도와 경영난이 겹치면서 옛 충주 공설운동장 자리에 들어설 복합체육센터 준공이 1년 가까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중앙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공문으로 논란을 빚은 충주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방식을 놓고 또 논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기세가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하보로 약화됐지만 비구름과 함께 더위를 몰고 왔습니다. 이 태풍이 습기를 높이는 가습기 역할을 하면서 불쾌지수가 더 높아진 셈인데요. 오늘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가을을 알리는 절기 처섭니다만 이 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시간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상들에게 팔 물건을 한창 정리 중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습도가 99%까지 올라갔습니다. 습도가 50%를 넘어서면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낮 기온은 31도에 머물렀지만 체감 온도는 34.6도입니다. 과일 가게는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지만 2, 3일 가던 과일이 하루면 물러버립니다. 꽝꽝 얼어붙은 생선도 순식간에 녹아버려 분주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날이 습하니까 물건을 빨리 꺼내다가 얼른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야지 조금만 더 오랫동안 놔두면 생선이 물러져.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는. 전날 사온 오이는 하루 만에 전부 물러버렸습니다. 이거 봐, 이거. 야, 이렇게 어제 산 오이가 이렇게 되잖아, 봐야. 그러니 뭘 먹고 살겠냐고, 야. 오늘 사갖고 오늘 다 나가면 다행인데. 경로당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는 어르신들이 북적입니다. 항상 공원에 나와 쉬던 어르신들이지만 지금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못 돌아다녀, 더워서. 이 양반 방금 저께 나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방 피해져 들어놓았어, 더워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생각보다 일찍 소멸했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가습기 역할을 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열대 저하보와 22일 기압골 통과 이후에도 따뜻한 고기압과 남풍의 영향이 이어져 최소한 8월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충북 평균 열대야 일수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다를 경신한 가운데 청주 지역 열대야는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수증기가 담요처럼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음성군 삼성면에서 40대 여성이 1분 간격으로 분만 통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결국 구급차에서 여아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고 인근의 다른 병원도 병상이나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여성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음식점과 모노레일이 들어섭니다. 환경부가 규제를 풀어줬고 이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변 상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285배 면적인 청남대를 꼼꼼하게 구경하려면 서너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기를 느낄 때 음식을 살 수 있는 건 컵라면과 빵 정도를 파는 매점 한 곳과 자판기가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음식점이나 카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던 매점도 최근 계약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산이잖아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넓고.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네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잠깐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대청호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일부터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직영만 허용되지만 음식점 또는 카페를 모든 건물에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청남대는 당장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전기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휴게 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다른 건물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조리된 음식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음식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도 허용됐습니다. 계단을 600개 이상 올라야 하는 제1 전망대까지 350m 길이의 선로를 만들어 단선 모노레일을 도입할 예정으로 예산 45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부터 운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청남대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약 40%에 가까운 분들이 교통 약자분들이신데 이분들에게도 전망대에 올라가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관람객이 늘 거란 기대와 달리 청남대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량 진입이 전면 허용된 뒤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청남대에 음식점까지 들어서면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돼갖고 이거는 지금요 아예 매출이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표를 안 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또 식당을 차린다? 여기 문의 주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역시 개발 압력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은 서식지 파괴와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행정 스스로 너무 개발하고 싶어갖고 법까지 개정해서 이걸 개발을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의 그런 개발 요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럼 막지 못하면 결국 보호하기는 좀 어렵게 될 거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을 좀 거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에 청남대 측은 음식점 개수를 최소화하고 모노레일은 기존 산책로를 따라 설치하는 등 환경 훼손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된 청주시 청소년 수련원의 증개축도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7,000여 명에게 작년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 지역은 청주 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등과 성무 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과 장암동 등 일부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안에 더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음이나 냉방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군소음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민간 공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 때문에 제기돼 왔습니다. 옛 충주 공설운동장 자리에 들어설 복합체육센터의 준공이 1년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공사 부도로 한동안 멈췄던 현장을 공동도급사가 이어받았는데 이 업체 역시 경영난을 겪으면서 또다시 공사가 멈췄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옛 충주 공설운동장 자리가 대규모 도심공원과 복합체육센터로 변모 중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47억을 들여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건강지원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애초 완공 시기는 지난 9일.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준공과 거리가 멉니다. 건물은 뼈대를 갖췄지만 마무리 공사가 남았고 주변 정리는 손댈 곳이 더 많아 보입니다. 8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지만 지난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합체육센터 공사가 멈춘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시공사 법정관리로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공동사업자가 잔여 공사를 맡았지만 1년여 만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준공경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해제를 한 후에 새로운 건설사를 물색을 해서 후속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공사는 내년 봄부터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공사와 계약 해지가 안 돼 소송까지 간다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하청업체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멈췄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 지금 한 1억 가까이 했는데 지금 뭐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있어서 노비고 뭐 하나 더 못 받고 있어가지고. 충주시내 남부권에 집중된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은 1년 이상 기다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시가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기업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3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4년 동안 3%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오늘부터 융자 규모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충주시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결국 충주시 홍보맨까지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충주시는 유상운송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안내했지만 내용과 형식이 부적절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터미널과 20km 떨어진 중앙경찰학교. 경찰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앞둔 예비경찰이 34주간 교육을 받는데 금요일 밤이면 교육을 마치고 나갔다 일요일 밤에 돌아옵니다.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면 2만 원까지 택시비가 나와 동양의 교육생끼리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카풀은 오래전부터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간에 아파서 병원을 갈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출을 나갈 때라던가 거기서 이제 부르는 금액도 있기도 하고 거리마다 금액도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데 최근 카풀 시 돈을 주고 받는 유상운송을 해선 안 된다는 충주시 공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운송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학교 측이 대절한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오는 전세버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상생하자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공문은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개됐고 지자체가 교육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택시업계 민원만을 의식해 이동수단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고 유상운송 금지를 홍보하려는 것이었다며 동기 간의 호의 동승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만을 대변한 것처럼 비친 점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으셨을 중앙경찰학교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충주시는 학생끼리 구체적인 액수를 올려 불법 모객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돈을 받고 자가용을 제공하는 유상운송은 불법인데 기름값이나 통행비를 나눠내는 것까지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회 통념상 논란이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올린 불법 모객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계도 활동이었지만 공문의 내용과 형식이 부적절해 사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해당 부서가 아닌 홍보맨을 통한 사과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유튜브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크게 늘고 있죠. 그런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업체에 돈까지 주고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로서 적절한 방법일까요? 원주 MBC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홍보 영상입니다. 30초 분량으로
배달원, 상인, 체육관장이 순찰대원으로 나서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3개월 만에 108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업로드된 순찰대원 모집 영상도 현재 조회수가 99만 6천 회로 100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가 대부분 1000회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원주시는 이 영상들이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고, 원광수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영상들의 인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조회가 넘는 인기 영상의 경우 댓글이 통상 수천 건에 이르는 반면 이 영상들의 댓글은 53개와 9개 뿐입니다. 해당 영상이 조회된 지역도 이상합니다. 원주 자율방범대를 알리고 대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인데 전체 70%가 해외에서 조회됐습니다. 원주시가 업체에 돈을 주고 해당 영상의 조회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2개 영상을 제작하는데 각각 1,000만 원씩, 조회수를 50만까지 올리는데 또 1,0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유튜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업체를 통해 노출 빈도를 높이는 하나의 홍보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외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본 것일 뿐 조회수 조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요. 특히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한 지하주차장. 차량 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번집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만 8시간이 걸렸고 주변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냥 까맣게 덮여 있는 걸로 확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먹먹하죠, 좀. 이번 화재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 특성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높이 4m인 소방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었고 전기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수조 등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울산 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5천여 개의 충전 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운 2,500여 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에서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 충전 시설에는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고 동구는 지상 설치 권고와 함께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동구에서 연에 한 5억 정도 공동주택 필수 하자에 대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식소화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좀 넣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상위 법령이 없다 보니 권고에 그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한 각 지자체들이 사고 이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증평군 미암리 드론 교육장에서 드론에 장착하는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재를 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육 강사가 야외에서 드론 배터리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리자 가스와 연기가 새어나오고 불꽃이 튀었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1시부터 1시간가량 주성사거리 인근에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 침범과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18세 청소년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난폭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전, 세종을 오갈 때 받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이 청주와 충남, 공주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청주, 대전, 세종, 공주 등 4개 자치단체는 오는 26일부터 통합 환승요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면 최대 3차례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4개 지자체는 공동사업비로 각각 7억 8천만 원을 부담해 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염된 도심 하천을 살리기 위한 EM 흑공 던지기 행사가 어제 청주 미평천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 세종지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 미생물 흑공 1000여 개를 미평천에 던져 넣었습니다. 한편 건강관리협회는 이어 미평천 일대 쓰레기 수거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대표하는 로고와 캐릭터가 공개됐습니다. 로고는 영동으로부터 시작된 국악이 세계로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전통 복장을 입고 사물놀이를 하는 동물음악대와 국악 요정을 캐릭터로 개발했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 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라는 주제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